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 습득론 강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수업에 어떤 수업을 할지 그런 내용도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그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죠? 음. 너무나 어색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 TV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쪼끔 드네요. 제가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제가 사실 기계치고 컴맹이라서 이런 걸 잘 못 다루는데 혹시 하면서 어색하거나 실수 있어도 예쁘게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국어 습득론은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체적인 계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습득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외국어 습득론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습득론이란 과목이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외국어 습득론은 외국어예요. 모국어 아니고 모어 아니고 외국어. 그다음 제2 언어 습득 이론. 외국어이거나 아니면 제2 언어. 이게 첫 번째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배우는 제2 언어 습득 이론과 외국어 제2 언어 발달 양상, 습득 이론과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 제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이 과목의 대전제입니다. 과목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이를 위해서 습득과 학습, 그리고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그런 타입. 모국어 습득은 이제 "응애, 응애." 해서 첫 번째 언어로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모국어 습득 그리고 외국어 습득. 그다음에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언어 습득과 보편 문법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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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 있는데 일단 오늘 제목이 습득이니까 습득론이니까 습득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득이라는 건 학습과 습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습은 '아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음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그게 학습이고요. 습득은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처음 만날 때는 우리 보통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서 시작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습자가 로 하여금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학습자가 습득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주는 우리들이 습득론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그런 것들과 뭐 언어 습득, 그다음에 이중 언어 습득, 이중 언어 두 개 언어를 동시에 모국어가 되는 게 이중 언어 하자. 그러니까 원래 모어가 이제 하나인데 이중 언어 하자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다 모어로 익혀지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습득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익혀서 적절한 한국 교육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 외국어 습득론이라는 과목에 대한 개요가 되겠고요. 자, 그럼 외국어 습득론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과목과 이게 연관이 있냐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 교육계로는 이제 전반적인 거니까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언어 교수 이론을 이제 이미 다른 먼저 전 학기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다음 학기에 배우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번 학기는 폐강이 됐으니까요, 교수 이론이. 그렇지만 어쨌든 습득론은 언어 교수 이론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이게 그 눈에 보이는 영향은. 자, 이 과목의 수업 목표는요.
음 학습자의 제2 언어 습득 과정을 알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 습득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로서 습득되는 그 아동 발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는 거니까, 제2 언어 습득 과정을 알고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과목이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가장 큰 목표가. 자, 이 가장 큰 목표 속에 좀 작게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수업 목표를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습득과 학습의 차이를 이해할 것이다. 이제 아까 쬐끔 말했지만 이제 그걸 이해할 거고, 그다음에 외국어 습득의 이론적인 배경, 습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난 거야?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 그다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언어 간의 차이, 그리고 중간 언어 과정을 이해하는 것. 언어 간 차이. 그래서 이제 대조 분석, 언어 간 대조 언어학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 이런. 그리고 그런 출신 학습자들의 그 오류를 분석하고, 그다음 중간 언어는 목표로 가는 중간에 그 과정 중에 있는 언어예요. 이제 여기서 화석화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형태 초점, 의미 초점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형태 초점과 의미 초점으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짜는지 맛보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토론 같은 거 주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실이라면 또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아니면 뭐 여기에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교재인데요. 이게 사실 교재가 원래 이제 그 평생교육원에 정해져 있는 교재, 이게 원래 설정했던 교재가 있어서 이 교재는 같은 교재예요. 같은 교재인데 한국어 역이 그 이용수역으로 원래 이제 안내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 옛날에 전에 한 3년 전에 사놓은 책이 있어서 저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책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었는데 이게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절판이 된 책은 이제 카페에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카페를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워드 잘 못 치는데 굉장히 느리거든요. 독수리거든요. 너무 웃기죠. 이런 직업인데 독수리 타면. 근데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죽도록 열심히 워드를 쳤어요. 2장까지 다 쳤어요. 1장까지 올려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거 일단 올려드렸고, 오늘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수업 다 끝나면 오후가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소개하고 그다음 진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럼 2장에 이제 원고 일단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교재는 2020년에 따끈따끈하게 지난달에 1월인가 6월인가에 다른 분이 번역한 6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이제 오늘 교재를 소개하는 건 여기밖에 못해서 제가 6판이 나왔다고 소개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랑 똑같은지 아닌지, 거기 목차도 안 나와서 사실 어떻게 번역했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하지 말고 제가 주문했으니까 제가 그 책이 온 걸 보고 제가 이거랑 대조해봐서 정말로 같은 책인지, 또 제목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르면 안 되니까 확인하고 카톡방에 이 책을 사세요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방법은요. 자, 일단은 출석 체크 하는 방법은 해당 일에 0시에서 24시, 0시에서 24시까지 그냥 그날이 되면
제가 조금 게을러서 늦게 올리든 아니면 너무 일찍 올려서 일찍 다 보셨던 상관없이 그 날짜에 자기 출석 글씨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그래서 0시에서 24시 사이. 그래야지 그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럽 질의응답에 제목 쓰는 곳에 출석, 유소영 이렇게. 제 이름 쓰시면 안 되고요. 제 이름은 유소영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출석 가로 열고 이름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에 제목 쓰는 곳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청은요. 일단 온라인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온라인인데 온라인 수업 시청은 공식적으로는 해당 일부터 3주간. 근데 이게 학교 시스템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찍어서 지금 촬영은 줌으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3주 정도 열어 놓을 거니까 공개로 그 사이에 이렇게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잘 보시면 되고 수강 후에 간단하게 의견, 뭐 질문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세요. 후에는 자 수업 그 방법으로는 외국어 습득의 이론 요약 발표. 근데 이게 당장은 이제 실현 불가능입니다. 이 책에 우리 교재에 그 12강까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요약 발 돌아가면서 요약 발표. 장은경 교수님이 요약 발표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거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 그중에 한 칸이라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약 발표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의니까 온라인이 되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수업으로 그냥 그 발표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교재를 설명하는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업을 잘 들었다는 증거로 수업이 끝난 후에 간단하게 뭐 잘 들었다, 좋았다, 교수님이 예쁘다,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모르겠다, 질문이 있다, 이런 점은 이게 아닐까, 뭐 이런 의견을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그 질의응답에 이번엔 내용도 쓰셔야 돼요. 뭐 1주차 강의 뭐 의견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뭐 질문 몇 줄, 한두 줄 써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되면 수업에서 뭐 제가 하든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든 수업을 하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부연 설명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이라 조금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이 있는데 이건 아마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 상에서 토론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겠고 오프라인이 되면 우리가 교실에서 만났을 때 뭐 습득과 학습의 차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 보거나 그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가볍게 토론해 보기도 하고 언어 간 차이라든지 중간 언어 과정에 대한 한국 교사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는 요런 정도를 토론의 주제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요런 부분에서 강의에 이 부분이 나오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적용에 대해서 강의는 이론 책에는 이론이니까 실제 한국어 교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제는 마지막에 형태 초점과 의미 초점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가 12장으로 있어서 추가되는 걸 형태 초점이나 의미 초점 수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어 교수 이론에 없고 교수 이론 공부하실 때 거기에 반복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 실습론에서도 요렇게 요것만 초점으로 수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종합적인 수업을 구성하시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저의 수업에서는 요 살짝살짝 사이로 비껴나간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에서는 형태 초점 교육과 의미 초점 교육의 수업 구성에 대해서 팀 과제로 여기 이건 오타예요. 팀 과제로 팀 발표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이게 다른 과목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 형태 여기 위에 게 맞습니다. 형태 초점, 의미 초점 수업 구성 방안.
대해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 일에는 개인 과제 제출로 할 텐데, 또 개인 과제 새로운 걸 해야 되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한 과제를 이제 발표할 때 뭐 코멘트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팀원과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팀원과 동일하면 그걸 그대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개인 과제 형식, 팀 과제 형식으로 말고 개인 과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지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너무 아쉬워요. 우리 상대 평가입니다. 무대 평가면 제가 뭐 여러분 모두 A 플러스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상대 평가이고요. 평가 내용에 들어가는 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30문제, 30문제씩 딱 내서 한 문제당 1점씩 정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게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긴 거 쓰는 거 막 이런 거 그 뭐지 논술도 내려고 했는데, 저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냥 좀 이렇게 공부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발표가 되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시험 문제가 쉽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가 싫다고 하시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토픽 출제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성취도 평가니까 이 시험은. 그래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이런 시험을 볼 거고요. 다음 기타 점수 20점이 있는데, 이건 그 수업 도중에 마지막에 발표하는 팀 과제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출하는 개인 과제 합해가지고 20점으로 드리고, 출석은 지금입니다. 출석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학교에 정해진 룰대로 가니까 출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동안에는 제 날짜에 이름 쓰고, 그러니까 출석 가로 열고 이름 쓰기 잘 해주시고, 응답이랑 강의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학기에 그 습득론의 주차별 수업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이 영상이 1주차 영상이 되겠고요. 교과목 설명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을 소개하고 교재를 소개하고, 요게 이제 1주차인데, 근데 오늘 이게 끝이다 하고 이제 그냥 이것만 듣고 말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뭐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수강되고 그랬는데, 다음 주 강의 하나를 제가 올릴 거예요. 조금 이거 끝나고 저 아직 아침 안 먹어서 밥 좀 먹고 와서 오후에 그 2주차 강의인 언어학습 교수, 언어 습득 과정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안다. 이 부분을 강의를 하나 더 이번 1주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새로 올릴 강의가 원래 2주차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만나서 원래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수업 방식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건 나중에 만난 날에 또 시간을 약간 할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2주차가 오늘 하나 더 할 거고, 그다음 3주차는 제1 언어 습득에 대해서 제1 언어 습득의 이론과 아동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나이와 언어 습득. 말이 아주 많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론적으로 나이에 따른 언어 습득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간의 언어 학습이라는 걸 공부하겠는데,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과 언어 학습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학습 유형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의 언어 학습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다음 성격 요인에서는 학습자의 정기적인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에 방해를 주거나 학습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의적 요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후에 8주차의 중간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필고사, 단식, 단답식을 하거나 원하신다면 논술을 추가하는. 자, 그 다음 9주차로 가서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대해서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고 10주차는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차는 언어 간 영향과 학습자 언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 간 영향과 중간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12주차는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구분하고 수정적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주차는 제2언어 습득 이론, 그리고 입력, 출력, 상호작용의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태 중심, 의미 중심 교육에서 외국어 습득을 위한 형태 초점, 의미 초점 교육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원래 2주차의 수업을 앞으로 하나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 형태 초점, 의미 초점 중심, 형태 중심, 의미 중심의 교육의 수업 구성에 대한 어떤 그 논의나 그런 것들을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을 팀 과제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와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이게 제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질의응답은 할 수가 없네요. 그쵸? 제가 그냥 일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자, 교재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록에 남겨놓은 6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주문을 이미 했으니까 다음 주에 책이 오면, 원래 제가 가진 책하고, 원래 가진 책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 과목에서 어떤 걸 해라라는 그 부분이니까 이 책과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맞으면 제가 카톡에 교재 표지를 찍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잠시 후에 2주차로 분류됐던 강의를 1주차로 해서 다시 한번 강의 영상을 오늘 오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